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수도권에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시행과 함께 기계 작업을 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화력발전소 출력도 80%로 제한하게 됩니다. 한미 연구팀이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의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아직 치료제가 없는 치매와 파킨슨 등 다양한 퇴행성 질환의 치료법을 찾는데 새로운 실마리가 될 전망입니다. 원숭이 3,0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영장류 센터가 전국 정읍에 문을 열었습니다. 임상시험에 필요한 원숭이를 대량으로 사육할 수 있어 신약 개발은 물론 바이오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수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오늘까지 이어지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이 장막을 친 듯 잿빛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시야는 평소 5분의 1 수준인 3km에 머물렀습니다. 나흘째 이어진 초미세먼지 탓입니다. 목과 코를 자극하는 미세한 먼지에 시민들은 야외 활동이 힘들기만 합니다. 네, 산책 나왔는데 그 미세먼지 때문에 목도 약간 칼칼하고 약간 활동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서울은 낮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4배가 넘는 90마이크로그램 가까이 치솟으며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실외 수업이 금지되는 수준입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스모그에 국내 오염물질이 더해지며 대기질이 더 악화한 건데 약한 동풍에 가로막혀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축적돼 농도가 더 짙어졌습니다. 보통 동풍이 불면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미세먼지가 해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스모그가 유입된 후 동풍이 약하게 불면 산맥을 넘어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서쪽 지방은 대기 정체가 심해집니다. 이번 초미세먼지는 오늘까지 이어지다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해소되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 다시 맑고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서풍이 불 때마다 미세먼지의 공습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렇게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탁한 공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수도권에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오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연이어 하늘이 뿌옇더니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 3월 27일 이후 7개월여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6번째입니다.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서울은 세제곱미터당 59 마이크로그램, 경기 70, 인천 71 마이크로그램으로 측정됐습니다. 3개 시도 모두 기준치인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선 것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수도권 지역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시행과 함께 조업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장은 공사 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자발적 협약을 맺은 55개 민간기관도 비상저감 조치에 동참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도 처음 시행됩니다. 또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 주차장 360개소를 전면 폐쇄하는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북반구와 중위도 지역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던 오존 구멍이 2030년대에 완전히 복원될 것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유엔과 세계기상기구는 오존 고갈에 대한 보고서에서 오존 고갈 물질이 줄어들면서 오존층도 복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존층 복원율은 지난 2000년 이후 1에서 3%를 유지하고 있고 이것은 30년 전 프레온가스와 기타 오존층 고갈 물질 사용을 줄이기로 합의한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북반구에 이어 남반구의 오존층은 2050년대, 극지방 오존층은 2060년대 중에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세포 내 대표적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는 영양분으로 흡수된 포도당으로부터 에너지원을 만드는 발전소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세포 내 칼슘의 주요 저장고인 소포체와 상호작용을 통해 칼슘을 흡수해 세포 에너지 대사 활성과 세포 사멸을 조절합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미국 스탠포드 의대와 함께 미토콘드리아의 과도한 칼슘 증가 현상이 신경퇴행성 질환의 공통된 현상임을 밝혔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내에 칼슘 레벨이 증가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망가지고 결국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서 세포 사멸을 유도하게 됩니다. 연구팀은 동물 모델에서 소포체와 미토콘드리아의 접촉면이 증가하면서 미토콘드리아 내로 과도한 칼슘이 흡수돼 신경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치매와 파킨슨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의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칼슘 항상성 조절을 통한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세포 소기관 상호작용 조절인자가 새롭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실질적으로 중요한 병인 현상을 조절함으로써 그러니까 치매를 포함한 다양한 퇴행성 질환을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에 미토콘드리아의 칼슘 항상성 조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힌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 국립과학원부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원숭이는 인간과 유전적으로 비슷해 신약 개발과 같은 바이오 연구에 꼭 필요한 동물인데요. 원숭이 3,0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영장류 센터가 문을 열어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름 15m 크기의 원형 광장입니다. 70cm 크기의 원숭이 10마리가 무리지어 생활합니다. 원숭이들이 광장을 빙빙 돌기도 하고 가로지르며 자유롭게 뛰놉니다. 최대한 자연 상태와 비슷하게 원숭이들을 사육하는 겁니다. 원숭이는 인간과 유전자가 94% 일치해 원숭이에게 효과가 있는 약물은 인간에게도 효능이 있을 확률이 큽니다. 이에 따라 신약 개발은 인체 임상시험에 앞서 영장류 실험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원숭이를 통해 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알아보는 겁니다. 국내에서 신약 개발 등에 사용되는 원숭이는 연간 650마리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체적으로 키워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그런 것들을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센터고요. 그 물류 대란 및 수출 쿼터제를 이용한 여러 가지 자원 무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영장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영장류 지원센터는 올해 원숭이 1,000마리를 확보하고 2025년까지 3,000마리로 늘릴 계획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 선진국은 이미 자체적으로 10,000마리 단위의 원숭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로 알려진 원숭이. 치매나 파킨슨병, 암 등 각종 질병 치료제 개발의 핵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어제부터 유류세가 15% 내려 주유소에서 사는 기름값도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유소가 한꺼번에 내린 건 아닌데요. 기름값 인하 첫날의 주유소 풍경을 홍선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유류세 15% 인하가 처음 적용된 날, 주유소 가격표는 전날보다 휘발유의 경우 120원 넘게 내렸습니다. 떨어진 기름값을 가장 반기는 건 역시 운전자들입니다. 거의 1,700원대여가지고 항상 좀 부담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까 1,500 얼마라고 하셔가지고 좀 부담이 덜었어요. 특히 날마다 차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람들은 한결 부담이 줄었습니다. 출퇴근이 길어서 그동안 부담이 조금 됐었는데 기름값이 싸지니까 한결 부담도 줄고 좋네요. 그러나 이렇게 유류세 인하 첫날부터 기름값을 내린 곳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주로 정유회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에서 곧바로 유류세 인하를 적용했지만 직영주유소는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자영주유소들도 기름값을 조금씩 내린 곳도 있지만
당장 내리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재고가 세금 인하 전에 충분히 재고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에서 아마 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류세 인하 첫날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값은 전날보다 16.2원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자영주유소들이 유류세 인하 전에 사들인 재고를 소진하는 데는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운전자들의 싼 주유소 찾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정부가 지난 11년 동안 건강보험에 주지 않은 지원금이 18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에 지원한 금액은 법정 지원액인 78조 원보다 18조 원이 적은 60조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지원액은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로 산정되는데 정부가 지난 11년 동안 지원한 액수는 평균 15% 수준이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가 건보료 인상률 등을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산정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6살 이하 영유아 약 10명 중 6명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 바른ICT연구소는 12개월 이상에서 6살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602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3%는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자녀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한 시기는 12개월 이상에서 24개월 미만이 45.1%로 가장 많았고 출생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스마트폰을 처음 이용하는 시기도 점점 빨라졌습니다. 연구소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운데 스마트폰 자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과의존 위험군은 9.8%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꼭지에 고무 호스를 연결해 물을 받으면 유해물질과 함께 악취가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고무 호스를 집 밖으로 연결해 김치를 담그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냄새 때문에 김장을 망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김장철이면 상수도 사업본부에 항의 전화가 잦아집니다. 수돗물에서 역한 냄새가 나 애써 담근 김치를 다 버리게 됐다는 하소연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수돗물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고무호스입니다. 수돗물 속에는 정수 과정에 생긴 염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잔류 염소가 고무호스 속 페놀 성분과 반응해 악취 유발자인 클로로페놀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몸에 좋지 않을 뿐더러 끓여도 냄새나 유해 성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장이나 음식을 할 때는 수도꼭지에서 물을 바로 받아 쓰는 게 좋습니다. 절대 음식물에 사용하지 말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일부 이제 시민들은 잘 모르시고 대부분 많이 이제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호스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값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실리콘 재질이나 무독성인 음용수용 호스를 사용하라는 설명입니다. 김장이나 이런 그 식당에서 이제 그 소비자가 오시게 되면은 저희는 식품용 호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담근 김치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김장철에 고무 호스를 멀리하라는 상수도 사업본부의 호소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명품이나 외제차를 가진 사람 가운데 일부는 그것을 과시하고 못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최근 들어 집을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집으로 판단하는 삐뚤어진 심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오후 4시 사이언투데이에서는 잘못된 우월주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